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직업 발달 이론 또는 진로 발달 이론, 진로, 직업 똑같은 개념입니다. 진로가 더 크고 진로 안에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발달 이론, 진로 발달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라고 나올 때도 있고 타이드만이라고 또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타이드만 진로 발달 이론, 직업 발달 이론. 보통 시험에는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로 발달 이론, 타이드만과 오하라, 특히 타이드만으로 나올 때는 답이 3번입니다. 자아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아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은 무슨 이론입니까?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으십시오. 시험 문제를 딱 볼 때 답하고 여러분 매칭을 돼야 돼요. 배울 때는 이해가 되지만 답을 찌찌뽕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감 발달, 자정체감 발달, 정체감 발달, 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분화. 개인은 인지구조 발달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아의 복잡한 발달 과정. 통합은 개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자 직업세계에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성과 직업세계의 고유성을 지하는 과정이다. 이런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 정체감이 이루어지더라. 직업적 정체감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직업적 정체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직업적 정체감, 개인적 정체감, 자아 정체감, 정체감 형성 과정을 중요시했다. 정체감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는 건 다른 말로 의사결정 과정을 중요시했다. 누굽니까?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볼 때 직업적 정체감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직업적 정체감. 직업 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 자아 정체감의 형성 과정,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 과정, 직업 정체감의 형성 과정,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과정,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분화와 통합을 거치느냐라고 하면요. 탐구, 선명, 요 네 가지의 단계로서 분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탐구, 선명, 순, 개, 통.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순개통. 탐구, 선명, 순개통. 다시 갑니다.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의 키워드는 뭐예요? 탐구, 선명, 순개통. 특히 순개통이다. 세 개 딱 떨어지죠.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여기는 탐색기, 탐구, 선명. 개인의 직업을 탐색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명료화시키는 탐구, 선명의 분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는 현실기입니다. 1단계, 2단계. 이제 직업 세계에서 수능하고, 수집, 개혁하고, 통합. 맨날 그놈이에요. 이놈은 이것만 읽고, 저놈은 저것만 읽고, 여러분들 보세요. 슈퍼나 긴지버그나 타이드만과 오하라나 또 그 말 갖고 맨날 말장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헷갈려요. 하지만 뭐 시험에 나오니까 외울 수밖에요. 탐구, 선명의 분화를 거쳐서 순개통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천을 한다. 그래서 실천기입니다. 탐구, 선명은 준비기고요. 여기는 실천기가 순개통입니다. 다음 중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실천기가 아닌 것은 얘가 아닌 게 답이겠죠. 적응기라고도 합니다. 실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적응기라고도 합니다.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덕기 씨 커피 좀 타오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커피 타오겠습니다. 순응하죠. 그 다음에 개혁기. 이제 수용적인 이전과 달라요. 개혁기. 한 1년 지났어요. 김덕기 씨 커피 타오죠? 아, 이제 커피 이제 각자 타 먹읍시다. 이제 저만 시키지 말고 개혁하는 거죠. 한 3년 고참이 됐습니다. 이제 커피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누구 타고 이런 거 논란이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 자판기 넣읍시다. 그래서 통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로 발달이
적응하는 단계, 실천기에서 발전되더라. 순개통. 그래서 처음에는 순응하고 그 다음에는 개혁하고 그 다음에는 통합하는 이런 발달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개통 나오면 타이드반과 오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더라. 그래서 실천기, 적응기가 아닌 것은 순개통 안에 하나 집어넣었죠. 탐구, 선명 중에서 하나 집어넣었죠. 1번 수능기, 2번 개혁기, 3번 통합기, 4번 명료하기. 그럼 명료하기는 아니다. 명료하기는 준비 단계다. 여기는 실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선명, 순개통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레빈슨 갑니다. 레빈슨의 심리발달 이론. 아유, 정말 이론도 징그럽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니까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가로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찍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 공부하다가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빈슨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인생의 구조가 있는데 인생의 구조가 있고 인생의 성인 발달 단계가 있고 성인 발달 단계는 17세, 24세만 하고 성인 초기 성인 단계가 있고 20세, 28세이 나오고 30세 변화는 28, 30 나오고 정착 단계는 뭐고 중년 단계는 뭐고 미쳐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마디에 뚝 던지면 여러분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가뜩이나 숫자 나오고 나이 먹고 아우 중년기는 55세 60세 시험에 꼭 나옵니다. 말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시고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이런 거 안 하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서너 문제 나와요. 그럼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제가 띄워드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레빈슨 성인의 인생 구조 형성 과정, 성인의 인생 구조 형성 과정은 연령의 증감에 따라 일정의 계열을 형성한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구조 또는 인생 주기를 얘기하는데 인생 주기는 마치 계절처럼 사계절로 진행되더라. 그래서 인생 사계를 설명하였다. 사계절, 인생 사계절을 설명하였다라고 하면 레빈슨이에요. 자, 인생 몇 계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어릴 때, 여름은 청년 때, 가을은 중년 때, 겨울은 노년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주기를 얘기한 게 레빈슨의 심리발달 이론이다. 여기까지요. 사계절. 자, 두 번째는요. 인생 구조는 그게 성인 이전. 이거 외우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성인 이전 시기 0세, 20세. 성인 초기 70. 이거는 다른 학생들이 외워요. 우리 카페 말고 다른 데서는 이거 열심히 외워요. 왜? 이거 외우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카페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거 외우다가.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요? 사계절 4개의 시대다. 레빈슨. 그리고 잠깐 여기서 중요해요. 각 시대는 대략 5년 정도 지속되는데 5년 정도 여기서 뭐냐면요. 사계지만 5단계의 변화는 5년 동안에 5단계의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 그러니까 순환 과정은 몇 단계예요? 5단계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 이게 기법들이고. 인생 사계 끝.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거든요. 레빈슨의 인생의 구조는 변화 과정은 4단계의 5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와. 그렇지. 사계니까 4개, 사계니까 4개 단계지. 그러면 삑살이에요. 인생 구조의 변화의 단계, 변화의 계단은 몇 개다? 순환 과정을. 변화의 순환 과정은 5단계의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보고요. 5년 정도 지속되는 5단계의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4개의 시대로 구분했다. 시대는 몇 시대? 4개의 시대로 구분했지만 5년 정도의 시기를 거쳐는 5단계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단계의 순환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각 시기별 계열은 안정과 변화, 안정 얼마큼 안정되어 있고 얼마큼 변화됐나, 안정과 변화의 순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레빈슨의 발달 단계에서는 어떤 순환 원리로 진행됩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안정과 변화다. 안정과 변화. 이게 답입니다. 1번입니다. 안정과 변화. 이게 1번 나오고요. 인생 몇 계절, 사계절을 강조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또 5년 동안 지속되는 5단계의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4개의 시대 안정과 변화. 그래서 벌써 한 문제, 4개, 2문제, 3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총 레빈슨에서 4문제 나옵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았죠? 그게 중년 성인 단계입니다. 중년 성인 단계, 성인 중년, 중인, 중년 성인 단계라고 하고요. 중년 성인 단계. 시험 문제는 중년 성인 단계로 나옵니다. 중년 성인 단계 몇 살이에요? 45세부터 50세를 중년이라고 한다. 중년 성인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레빈슨의 발달 단계에서의 중년 성인 단계는 35세에서 40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35세, 40세 중년 되기는 너무 이르다. 성인 중년은 45세에서 50세이다. 답 3번입니다. 답까지 다 알려줍니다. 참 친절하죠? 그래서 변화와 안정 1번, 성인 중년 3번, 45세, 50세, 인생 4개, 4번의 주기인데 변화 과정은 5년 주기로 5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레빈슨 4문제 완벽하게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강의 몇 번 듣고 시험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아니, 합격을 못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0% 합격입니다. 합격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이거 외워요. 청개구리 공부 방법. 교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제 고집이 있어요. 제 가오가 있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인 변화는 17세부터 22세고 성인의 변화를 위한 단계다. 이거 노트 정리하고 초기 성인 단계는 25세. 이거 외우는 사람이 떨어져요. 왜? 쓸데없는 공부, 대충도 안 나오는 거 계속 외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시험장에서는 또 헷갈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않으려면요. 명확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철저하게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거 외우고 싶은 분들 성격 고쳐야 됩니다. 레빈슨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SCCT 이것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SCCT에 의하면라고 해서 이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셜, 코그니티브 이게 코그니티브와 인지 대가리의 대가리. 예로 쓰이는 코그니티브 하면 굉장히 공부 같죠. 얘가 대가리예요. 우리가 그 바랐던 대가리, 인지. 대가리. 소셜, 사회죠. 그래서 좀 유식한 척 하면, 너하고 나는, 너하고 대화하려면 소셜 갭이 생겨, 사회적 갭이 생겨. 야,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죠. 사회. 커리어, 진로, theory, 이론. 그래서 사회 인지 진로 이론이다. 그래서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SCCT다라고 했습니다.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사회학습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회학습 어디서 배웠어요? 크럼볼치의 사회학습. 크럼볼치의 사회학습과 같은 맥락인데 크럼볼치의 사회학습에다가 특히 대가리를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회인지 이론이다. 대가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대가리로 따라서 좋은 사람 따라서 하자. 따라쟁이, 모델링, 관찰학습, 모방학습, 벤치마킹 이것들을 강조한 게 만두라다. 사회인지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쭉 볼 거 없고요. 인지적 측면의 변인으로서 결과 기대, 성과 기대와 개인적 목표가 자기 효능감 상호작용해서 자기 효능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공부하면 나는 합격이겠다. 자신감 뿜뿜 이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시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신지옥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효능감이 있다.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 없고 불안하다. 관두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찌찌뽕. 실질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1번의 자기 효능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결과 기대, 성과 기대, 개인의 목표가 자신감 있게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입니다.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에서 자기 효능감, 자신감, 믿음 천국,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믿음 천국, 결과 기대, 성과 기대, 나는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해야 공부할 맛이 나죠. 개인적 목표, 나는 합격할 것이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 목적이다라고 하고요. 삼축 호혜성 이론, 인과적입니다.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인데요. 내용 복잡하지만요. 이게 답입니다. 개인적 신체적 속성, 외부 환경 요인, 또 외형적 행동, 이게 세 가지 축을 이룬다 이겁니다. 세 가지 축.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속성, 개인적 얘기, 뭐 개인의 또 신체적, 개인과 관계된 얘기와 그 다음에 환경적 얘기,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이 서로 순환되더라. 그러면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삼축 호혜성이에요. 세 가지 축이 뭐라고요? 개인적 측면, 환경적 측면, 행동적 측면이 새로 축이 되더라. 그런데 반드라의 주요 개념이에요. 개념. 주요 개념이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이건 주요 개념이에요. 얘는 삼축 호혜성이고. 그래서 얘만 보면 또 미쳐버려요. 반드라겠지?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서 또 낚싯줄에 미끼를 들이옵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인지이론 SCCT에 의하면 삼축 호혜성의 인과적 모형이 아닌 것은 1번 개인적 측면, 개인의 요소, 2번 자기 효능감, 3번 환경적 요인, 4번 행동적 특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 자기 효능감 반두라라겠어 라고 하면 또 딱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반드라의 주요 개념이에요. 삼축 호혜성이 아니에요. 얘가 2번으로 나와요. 2번의 자기 효능감은 아니다. 얘는 주요 개념이다. 삼축 호혜성은 개인, 환경, 행동이 삼축 호혜성이다. 2번의 자기 효능감은 주요 개념이다. 포인트 잡으십시오. 잘못 공부하면요. 공부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라. 똥인지 된장인지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별되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영역의 모형, 흥미 모형, 세 가지 반두라, 자기 효능감 뿜뿜, 기분이 좋죠. 그래서 흥선수다. 흥미 모형, 흥선수. 흥미,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개인의 흥미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나 합격이야. 공부할 흥미가 생기죠.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오, 재미있다, 공부가. 오케이. 직공모에서 김덕희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재미있네. 그래서 선택 잘했어. 그래서 흥민이 단순히 자기 경험이나 결과 기대에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근원으로서 학습 경험의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에서 공부 다른 데서 하면 어렵지만 우리 직공모 카페에서 하면 공부 재밌구나. 선택 잘했어. 수행, 강의 들으니까 합격이네. 그래서 목표, 수행, 목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희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흥선수,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이게 세 가지가 반두라가 제시한 세 가지 영역 모형이더라. 반두라가 제시한 세 가지 영역 모형이 아닌 것은 1번 흥미 모형, 2번 선택 모형, 3번 수행 모형, 4번 떡볶이 모형 하면 답이 떡볶이
모형이 되겠죠. 세 개 딱 떨어지니까 출제되기 좋습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 자신감 뿜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자기 효능감이다.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요인. 성공 경험. 오, 나 합격했어. 자신감 뿜뿜. 간접 경험, 대리 경험. 오, 합격 수기이니까 합격할 것 같아. 자신감 뿜뿜. 칭찬과 격려. 강의 들으면 100% 합격입니다. 댓글 쓰시는 분 100% 합격입니다. 오, 나 댓글 썼어. 합격. 정서적 고양. 술 한잔 먹으니까 합격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실 이 정서적 고양 약물, 이게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 경험이 있거나 이런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자아가 건강해요. 근데 이렇게 칭찬도 받아본 적도 없고, 간접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성공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인생을 살려니까 자기 효능감은 갖고 싶은데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양 같은 이 기분이 업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약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아주 중독, 지옥늪에 빠지는 거죠. 자, 12절 갑니다. 인지정보처리 이론, 인지정보처리는 CIP라고 하죠. 그래서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이라고 해서 인지정보처리. 정보가 나오지, 정보.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가 나오죠. 대가리에 대한 정보요. 정보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정보, 컴퓨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인지정보처리는 컴퓨터라고 나와요. 컴퓨터. 컴퓨터가 마치 문제 해결을 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지정보 처리는 컴퓨터. 진로 선택이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 컴퓨터가 어떤 연산작용에 의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활동, 개인의 처리 능력 발전. 이 용어가 나오면 답이 인지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다시 갑니다. 문제 해결 활동. 컴퓨터가 연산작용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 문제 해결 활동, 개인의 처리 능력 발전, 오케이, 인지정보 처리 이론이다. 라고 해서 찌찌뽕 시키면 또 5점 맞았습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 나오죠.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 문제 해결 활동,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찌찌뽕 끝났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기본 과정.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로 의사결정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진로 결정, 의사결정을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는 이론은 무엇이다? 인지정보 처리 이론이다. 그래서 항상 나옵니다. 인지정보 처리 이론의 진로 문제 해결 과정 쭉 나오는데요. 해결 과정 의분통가집. 이 순서 여러분 또 시험에 나옵니다. 의분통가집이다. 여기서 같이 의분통가집. 하나의 흐름을 가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가치 부여하고 집행한다. 컴퓨터가 의사소통하는 건 뭐예요? 컴퓨터를 켜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팅한다죠. 부팅.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에 통합을 한 다음에 통합에 대해 필요한 것만 뽑아서 평가해서 그 다음에 집행, 딱 인색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가리가, 인지가 이렇게 문제 활동을 해결한다 이거예요. 얘는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CA. 카스바의 여인. 카스바의 여인, 트로트 노래죠? 노래도 있죠? 요새 노래를 하도 안 해가지고 카스바의 여인 뭐 하는 건데, 카스바의 여인. 카스바의 여인 어디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나이트클럽. 카스바의 여인, 나이트클럽. 의사소통. 얘는 컴퓨터 기능은 뭐라 그래요? 부팅.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 거. 부킹 한 거예요. 분석. 저 사람들 부킹했는데 저 사람들 서로 합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합석했어요. 가치부여. 오, 얘기해보니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계속 다음에 만날까? 집행. 그래서 F부터 신청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바의 여인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 1단계는 의사소통이다. 부킹, 부팅. 그래서 이런 순서. 그래서 의분통, 갓집, 카스베 순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맥락주의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맥락주의에서는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맥락은 뭐예요? 맥락은 흘러가는 겁니다.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적 입장이다. 구성주의, 분투의 구성주의, 독일의 분투라는 그 심리학자가 실험실에서 심리학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연구해봤더니 심리학도 어떤 흐름에 따라 움직이더라. 그래서 구성주의의 철학적 입장을 토대로 했다. 맥락주의다. 하나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개인 혹은 환경 어느 한쪽에 관심을 기르는 것이 아닌 맥락적 금을, 맥락 이어지는 거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즉 개인의 성격도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고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을 들어갑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맥락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보다는 맥락주의는 환경을 중요시한다. 땡! 둘 다 중요하다. 맥락주의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성격을 중요시한다. 땡! 개인과 환경 둘 찌찌뽕 서로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정답이 1번입니다. 맥락주의 나오면 답이 1번이에요. 맥락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땡! 환경적 측면을 중요한다. 땡! 둘 다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다. 답까지 다 가르쳐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카페.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더 해드립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문제 다 찍어드려요. 안 나오는 거 다 포기해드려요. 정답까지 다 알려드려요.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리 합격을 축하드리고 복 받았습니다. 이런 거 패치겨도 시험에 안 나와요. 맥락주의 끝! 14절 작업동기 및 직무만족 관련 이론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